자, 청간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간합은 우리 이제 십청간이 있죠. 자, 이렇게 십청간이 있는데 이 청간들끼리의 이제 합을 이제 청간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간합은 이걸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본다 해도 서로가 좀 보는 방향들이 약간씩 틀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 보는 분들도 있고, 근데 보는 분들 자체도 이 청간합의 기본적인 이 원리가 막 그때그때 막 다른 경우도 많아요. 네, 그만큼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청간합의 기본적인 이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하면서 제 생각들을 제가 뭐 저는 청간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청간합은 이제 부부지합 또는 애정지합이다. 남녀의 합이라고도 본다. 양간과 음간의 합이다. 자, 청간합은 이 양간과 음간이 만납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서도 서로가 음양이 또 다른 오행들끼리 만납니다. 자, 애정관계이므로 극을 하지 않고 합을 한다. 자, 이제 극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약간 다르게 봅니다. 물론 이게 맞아요. 기본적인 개념은 일단 합이 우선입니다. 합이 우선이고요. 그렇지만은 이 안에서 극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청간합이 일어난 이유는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자연의 법칙이다. 자, 음양의 짝을 맞추어 균형을 맞추려는 작용이다. 자, 음양가에 만나서 합방을 하여 낳은 자식이 화오행이다. 자, 이 화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변화하다, 물론 이 변화할 때 물론 이 화자가 맞는데, 근데 이 화가 뭐 꼭 변화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무엇이 된다. 네, 우리가 쉽게 그냥 변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화되었다, 뭐가 되었다. 자, 십청간의 다섯 번째 청간끼리 합을 이룸.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간목이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입니다. 기토가. 또 한편으로는 간목부터 이렇게 세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다. 여섯 번째 항은 나는 합을 이룬다. 자, 근데 일곱 번째는 기다리고 있는 게, 얘 이름은 간목 입장에서는 이제 편관 7살이죠. 자, 기껏 우리 이제 애정의 합이라 그랬죠. 합을 했더니만 그 다음에는 이 편관 7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우리가 이제 애정의 합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제 부부가 둘이 만나서 합방을 이루는 거죠. 근데 이제 부부가 살다 보면은 이 7살은 이제 죽일 살자죠. 이 부부가 이제 왼수가 됩니다. 다들 이렇게 살고 있죠? 아닌가요? 저만 이렇게 사나요? 자, 어쨌든 예, 이렇게 그 남녀 관계가 보면은 처음에는 사랑해서 만났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 관계가 조금 소홀해집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근데 조금 높은 확률로 많이들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음양가에 만나서 합방을 하여 낳은 자식이 화오행이다. 자, 이 부분이 뭐냐면은 갑기합을 하면은 갑기합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토로 화된다. 토로 변한다. 자,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모, 무기합화 이렇게 다 화가 된다. 합하면은 변한다. 네, 이런 걸 조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기합토가 되면 이제 중정지합이라고 불리고요. 을경합금이면은 인위지합, 병신합수는 위제지합, 위험지합, 정의합목은 임수지합, 음란지합, 뭐 무기합화는 무정지합. 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다 의미가 있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간목과 기토가 만나는데 토기운으로 변한다는 안 봅니다. 을경합 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안 보고요. 병신합 수도 이것도 뭐 흔히들 막 얘기하죠. 뭐 얼음이 녹았다. 그래서 이제 물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화되는 건 안 봅니다. 네, 이건 안 봅니다. 그냥 이 오행들이 갖고 있는 이 속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네, 이렇게만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보시는 그런 관법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내가 쓰는 스타일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니까 꼭 뭐가 옳다 나쁘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중점을 두고 있느냐, 네, 그런 의미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이 천간합은 일단 첫째는 내가 추구한다. 자, 천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천간 나의 그런 이상이죠. 나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나의 이 두뇌, 생각의 방향성이 합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이거를 추구한다가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양간과 그 이제 음간들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양간들은 예전 뭐 간목, 병화, 무토, 뭐 경금, 임수 이런 애들이겠죠. 자, 얘들은 이제 합을 하면은 그 재성들과 합을 합니다. 자, 음간들은 뭐 기토, 을목, 신금, 정화, 개수겠죠. 자, 얘들을 합을 하면은 그 이제 정관과 합을 해요. 요건 이제 정제가 되겠죠. 자, 그럼 나는 재성을 추구한다. 나는 관성을 추구한다. 네, 이런 게 조금 내포되어 있고요. 자,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양간들은 조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재성과 합을 하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이 양간들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 또한 단편적으로 무조건 그러면 양간들은 힘이 있는 상태에서 천간합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이 사주가 일단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 쓰임이 먼저가 이게 첫째입니다. 이것 따라 달라진다. 자, 근데 만약 양간들이 힘이 없으면은 내가 이 돈, 특히 낮은 돈이죠. 낮은 돈에 내가 이끌릴 수가 있어요. 여기 휩쓸릴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조금 돈 거리면서 돈을 내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취하기 어렵다거나 또는 돈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힘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만 무조건 힘이 있다 좋은 건 아니고요. 무조건 첫 번째는 사주 원국이 항상 중요하다. 자, 음간들은 좀 특이한 게 상관이 없습니다. 음간들은 약간 낮은 위치라고 봐도 돼요. 내가 높은 곳을 올라타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걷다가 정간이면은 뭔가 명예로움도 뜻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일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물상적으로 봅니다. 이 갑기합이 그리는 물상, 을경합이 그리는 물상, 병신합이 그리는 물상, 물상적으로 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사주 원국에 따라서 이 쓰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활용을 합니다. 자, 무조건 천간은 합을 하고 있는데 지지의 모습도 중요해요. 지지의 모습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천간합이 연월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시에서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시에서 이루어졌을 때가 조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복합적으로 좀 나눠서 봅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천간합을 그냥 글자 그대로만 외우는 식으로 하면은 이 큰 숲을 못 보는 겁니다. 이 안에 작은 나무들만 보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사주 전체 안에서 이 천간합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각 오행들마다 천간합은 나중에 따로 이건 좀 컨텐츠를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합의 본질은 천간합은 단순 결합이 아니라 끌림과 변화이다. 네, 이 변화는 아무래도 이 화를 이야기한 거겠죠. 자, 1단계 합은 서로 끌림, 관계 형성, 묶임. 네, 그쵸. 이 합은 뭔가 이제 끌리는 형상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애정을 뜻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서로가 이제 끌리는 이런 형성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를 형성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이 애정 일을 하다 보니까는 조금 그 다른 일들을 놓칠 수가 있겠죠. 우리 현실에서도 그러죠. 연애만 하다가 뭐 공부를 놓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묶임 현상이 생겨가지고 내 할 일을 안 하는 그런 현상도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합이라고 해서 이 극이 안 이루어지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사주 원국에 따라서 만약에 뭐 갑기 합이다 그러면은 갑목이 이 기토를 극을 하는 이런 형국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굉장히 슬프겠죠? 옆집 누구는 갑기합을 애정으로 쓰고 있는데 나는 극으로 쓰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 화된다. 조건이 맞으면 아예 다른 오행으로 변한다. 자, 요거는 이제 그 합화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합격이라고 이제 그 격국을 보신 분들은 좀 합격 뭐 이런 것도 봐요. 보는데 근데 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갖고 굳이 이건 안 봐도 돼요. 제 생각에는 이걸 부합되는 그런 사주도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변한다, 내가 본질을 잃어버린다 이런 개념은 안 보기 때문에 네, 뭐 굳이 다른 걸 변한다 이거는 뭐 보실 분들은 보시고 안 보실 분들은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합파할 때 약간 포인트가 지지에 진토가 필수예요. 진토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진토가. 네, 진토가 있어야지 합파가 성립된다. 그래서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조건이 많이. 자, 천간합의 긍정적인 작용을 보면은 협력, 인연, 관계 형성을 한다. 자, 융통성, 타협, 새로운 결과를 창출한다. 자, 그렇죠. 내가 만약에 사주원국에 뭔가 이 막 다투고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운에서 이런 합이 딱 들어오면은 이 다툼이 종료되는 이런 모습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천간합의 이제 부정적인 작용은 봉성이 약화된다, 우유부단해진다, 의존성이 증가한다. 네, 결국에는 뭔가 묶임 형상 이런 걸 조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불합의 정의. 자, 불합이라는 것도 가져왔는데, 이제 불합이라는 거는 합이 이제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합의 조건이 부족하거나 깨져서 결합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 붙을 듯 하지만 실제로는 안 붙는 상태.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불합이 되는 경우 합을 방해하는 기운 존재, 다른 천간이 끼어듦, 쟁합 조금 이따 할 텐데, 뭐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기토가 있는데 갑목이 있고 또 갑목이 있는 경우, 그러면 한 사람이랑 애정 행각을 벌여야 되는데 이 경쟁자가 또 나타난 거예요. 뭐 이런 모습. 근데 전 참고로 이 쟁합도 안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충으로 깨지는 경우, 그쵸, 만약 뭐 갑이 있는데 기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경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을목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갈기에 조금 껄끄럽죠. 서로가 왕래하기가. 가운데 이 칠살들이 있으니까. 자, 오해 환경이 맞지 않는 경우, 이건 아까 합격을 얘기했을 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절, 기운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 힘의 불균형, 한쪽이 너무 강하거나 약함. 이 힘의 불균형은 조금 이건 중요합니다. 요거는. 그래갖고, 내가 그 어느 쪽에 치우치느냐는 그 합하려고 하는 오행의 이 지지의 세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쪽으로 치우칩니다. 네,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내가 김이다. 김이다. 그리고 뭐 갑신.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신이다. 그러면 갑목은 신금 위에 있으니까는 힘이 없죠. 그러면은 이 기토에게 쏙 기대고 싶고 여기 빨려 들어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운에서 올 때가 그러면 이제 변화 작용이 확실히 크겠죠. 만약에 내가 갑목이 이제 돈을 뜻해요. 그러면은 이 기토한테 쏙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만약 기토가 겁재로 쓰인다. 그러면은 겁탈되는 이런 모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자, 불합의 특징.
뭐 애매한 관계 뭐 이거 근데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만 있다. 애매한 관계 가까운 듯 멀고 될 듯 말 듯. 자 이제 불합의 특징에 요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 내가 만약 간목이야. 근데 기토가 이 멀리 있어요. 그러면은 합력이 약하다. 기토는 요 가까이 있어야지 이렇게 멀리 있으면은 합력이 약하다. 이제 불합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 또한 그래도 합을 한다 라고 봅니다. 거리가 있어도 충분히 이렇게 거리가 멀어도 합을 한다 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걸 또 이제 상으로 좀 그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나는 먼 곳과의 교류를 뜻한다. 연주면은 나는 해외랑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기대, 합이 있으니까 기대 생김. 근데 실제 결과는 없음. 네, 이런 거 그냥 그냥 이런 느낌만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끌리는데 불편함, 결정부터 재질 끄는 상태. 자, 합은 관계가 실제로 성립되는 것. 불합은 관계가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만 있는 거죠. 마음만 있고 뭐 현실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들. 자, 합거의 정의. 자, 청간합에는 이 합거가 있고요. 네, 합반이 있습니다. 둘 다 그냥 약간 동일한 느낌이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 쓰임이 멈췄다. 스톱. 청간합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 거한다는 건 요거 약간 제거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반은 요게 이제 끌려간다. 끌려다닌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연애하느라 연애 이끌리느라 공부를 소홀히 해. 이쪽에 그냥 달라붙어 있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합과 합반이 조금 안 좋은 느낌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좋게 쓰기도 합니다. 약간 지켜주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네,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그 특정 공격받는 오행한테 내가 지킴을 받는 든든한 오빠가 옆에 생기는 약간 그런 느낌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쵸, 기본적으로 합과 합반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사주 원국에서 지금 쓰려고 하는 이 오행이 정말 소중하냐 안 소중하냐, 내가 이걸 쓰고 있는 사주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권은 합을 통해 한쪽 기운이 사라지거나 다른 쪽으로 가버린 상태. 합권은 합반이랑 좀 비슷해요. 합이 단순 묶임이 아니라 기운이 이동하거나 빠져나감, 합과 핵심 데리고 나간다. 자, 기운 손실, 원래 있던 기운이 약해짐, 사라진 것처럼 작용한다. 역할도 상실, 그 기운이 해야 할 기능이 없어진다. 외부로 이동한다. 관심, 에너지, 사람 다른 쪽으로 빠져나간다. 자, 이런 게 승진할 때 조금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겁재운인데 이거를 합반이나 합거를 시켜버리면은 이 겁재가 내 경쟁자가 어디 멀리 뭐 이렇게 정근을 간다거나 또는 뭐 병가를 낸다거나 어디 이렇게 떠나는 그런 형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나쁘다라고 보면 안 되고 사주 원국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에 따라 내 사주가 무엇을 말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데려가 버림, 돈이 빠져나감, 사람을 빼앗김. 자, 합반 있으면 막혀 있다. 여기 약간 이제 끌려다닌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질질 끄는 관계, 돈이 묶임, 진행이 안 됨. 사람이 떠나가고 돈이 나가고 자리이동, 이직. 자, 이거는 무조건 그렇다가 아니라 내 원국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쓰임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합반 합거 때문에 청간합에 대한 그 의문점들이 좀 많죠. 이게 도대체 이게 뭐에 어떻게 쓰이는 거냐 이렇게 보는데 근데 사실 이 합반 합거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데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는 상태에서 그 감명할 땐 그냥 조금 살짝 내려놓는 게 좀 좋습니다. 제 생각엔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청간합은 이걸 내가 취한다, 쓴다라는 개념을 두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따졌을 때 합반이나 합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보는 게 좋아요. 일단 뭐 그 세운에서 오는 거는 합반 합거를 일단 안 봅니다. 물론 이거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세운에서 오는 거는 이거 작용력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합반 합거를 이렇게 안 봐도 됩니다. 대신
이 합반이나 합과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극을 하는 그런 형상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치만 이제 대운에서 올 때, 이럴 때는 합반, 합거를 조금 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합반은 붙잡혀 있는 상태, 합거는 데려가서 사라진 상태. 자, 쟁합과 투합. 네, 저도 이제 쟁합과 투합은 이건 안 봅니다. 이건 아예 안 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쟁합의 정의. 하나의 천간을 두 개 이상이 동시에 합하려고 다툰 상태. 자, 예시를 보면은 갑이 있는데 기도 합하려 하고 또 다른 기 또는 다른 합 관계가 끼어드는 경우. 자, 요 예시가 좀 잘못됐네요. 이거는 투합이네요. 투합. 투합의 예시인데, 자, 근데 뭐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그 쟁합은 이게 이제 기토가 있고 간목이 있고 간목이 있고, 자, 이 투합은 간목이 있고 기토가 있고 기토가 있고, 네, 이게 쟁, 이게 투. 자, 이게 보면은, 자, 하나의 음간을 두고 양간이 경쟁을 하면은 쟁합. 하나의 음감을 두고 양간들이 경쟁을 하면은 쟁합. 하나의 양간을 두고 음간이 경쟁을 하면은 투합. 양간을 두고 음간들이 경쟁을 하면은 투합. 네, 요런 개념입니다. 갖고 이걸 쉽게 또 풀자면은, 남자가 경쟁하면은 쟁합. 자, 이 간목의 기토보다 좀 더 큰 양간이니까 좀 약간 높은 모습이죠. 반대로 기토는 낮은 모습이죠. 그래갖고 남자 둘이서 여자 한 명을 다투면은 쟁합. 여자 둘이서 남자 한 명을 놓고 다투면은 투합. 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갖고 모두 그냥 쟁합이라 해도 괜찮다. 이 쟁합 투합은 저는 일단 안 보고요. 예, 안 보고. 그러니까 뭐 쟁합 투합 보면 이런 관계를 그렇게 좋지 않게 보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쓰임이 어떻게 할 때라서 괜찮아요. 괜찮은데, 근데 만약에 간목이 양쪽의 기토를 본다, 이건 조금 잘 볼 필요는 있어요. 이거는. 그렇지만 이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업하신 분들한테도 많이 나타납니다. 돈이 돌고 도는 룰레방아처럼 그런 순환하는 모습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가지고 있다. 자, 청간합은 그 이제 애정의 합이라고 하죠. 그만큼 굉장히 끈끈한 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주풀이 할 때는 청간합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대신 청간합은 논쟁거리가 있는 것도 확실하기 때문에 청간합이 조금 많이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 청간합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서는, 근데 이 안다는 게 내가 그냥 머릿속에 그 외운 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수만 가지를 외워놓고 그냥 많은 내가 이런 임상 실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걸 또 이렇게 담아놔야 돼요. 딱 외운 그대로 쓰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큰 오류와 오차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개념만 알고 있는 거를 권장합니다. 자, 청간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너희였습니다.